우크라이나의 국민의 전쟁 종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볼 때 저는 러우 전쟁의 종식이 가까워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 박상훈 PB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산업과 관련된 ETF 그리고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러우 전쟁 종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미국 협상단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즉각적인 부분 휴전을 이끌어내고 전면적인 평화 협상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설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 이상인 52%가 빠른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일부 영토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과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전쟁 종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볼 때 저는 러우 전쟁의 종식이 가까워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분석에 앞서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와 재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직접 피해액은 약 1,5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운영비용과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수익 등 경제적 손실액으로 보면 약 4,990억 달러에 달합니다. 피해가 가장 큰 부문은 주택으로 이 분야에서 약 56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피해액의 37%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운송 부문이 340억 달러의 피해를 입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상업 및 산업 부문은 약 160억 달러의 손실로 전체 피해액의 11%를 차지합니다. 재건 계획을 살펴보면 전쟁으로 인한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총 비용은 약 4,86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피해액과 마찬가지로 주택 복구에는 약 880억 달러, 운송 분야는 약 740억 달러, 상업 및 산업 부문은 약 675억 달러가 필요하고 이는 각각 전체 복구 비용의 17%, 15%, 14%에 해당합니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미국 1,189억 유로, EU 기관 1,157억 유로를 포함해 총 2,672억 유로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약 49% 수준인 1,297억 유로가 군사적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재정 및 인도적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옆에 도표를 보시면 미국은 전체 원조 약정액 중 대부분을 이미 할당했고 남은 지원금이 적은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명시된 재건 계획에 의하면 전쟁이 끝난 후 남아있는 지원금을 기반으로 재건 산업의 역할이 배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유럽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전체 약정액은 30.5억 유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재정 지원 약속이 있는 만큼 재건 사업에는 부분 참여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복구 규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주택, 운송, 상업 및 산업 부문 순으로 복구 비용이 클 것으로 보이며 할당될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유럽의 수혜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유럽 최대이자 글로벌 2위의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에 주목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년간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약 24.5 빌리언 달러이며 다음 실적 발표일은 5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글로벌 철강 및 광산 기업으로 다양한 철강 제품과 광산 자원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철판, 봉형강, 파이프 등이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르셀로미탈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전략적 프로젝트를 통한 구조적 이익 증가. 둘째, 전기강판 시장 진출. 셋째, 인도 사업 성장성과 정책 수혜 기대입니다. 우선 현재 예상되는 아르셀로미탈의 구조적 에비타 효과는 19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 4억 달러는 2025년에, 6억 달러는 2026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브라질, 멕시코, 인도에서 완료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통해 구조적 이익과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전기 강판 시장 진출입니다. 아르셀로미탈은 미국 캘버타에서 새로운 전기로를 준비 중인데요. 이는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수요에 맞춘 비방향성 전기 강판을 위한 시설로 이 강판들은 매우 높은 두께 정밀도와 탁월한 품질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사업 성장성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도 시장이 도전적이겠지만 인도 정부의 세이프 가드 조치를 통해 아르셀로미탈의 인도에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인도 정부가 분명한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직접 생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르셀로미탈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ETF로 저는 IGF를 선정했는데요. 이 ETF의 연수익률은 18.24%입니다. 선진국 또는 신흥시장의 대규모 인프라 기업의 주가를 추적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운용사는 아이셔얼즈이며 2007년에 설정되었고 시가총액은 약 6,057밀리언 달러, 상장 주식수는 약 1억 1천주, 구성 종목수는 95종목입니다. 연 보수율은 0.42%, 60일 평균 거래량은 약 77만 주, 60일 평균 괴리율은 0.09%입니다. ETF의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에나 SME SA, 인브리지, 트랜스올반, 넥스트 에라 에너지 등이 있으며 이들 비중의 합은 약 18%입니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약 42%로 가장 높습니다.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과 ETF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30대 공격 투자형 투자자를 가정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면 아르셀로미탈을 10%, IGF를 20%로 신규 추가하여 구성했고 브로드컴 20%, TLT 미국 장기국채 15%,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20%, 슈드 15%로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